자, 정리만 할게요. 자, 뭐가 됐든 어떤 우리가 시험이라는 걸 보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매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어떤 교재를 정리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CPPG에 대해서. 그런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책을 구매를 하면 뭐 구매를 하고 안 하고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어떤 자료는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읽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외워야 될 키워드를 정리하는 거예요. 키워드를 무조건 키워드를 무조건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건 어떤 시험이건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험이건.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문제집을 살 때도 있죠. 그러면 문제집을 산다 그러면 그 문제가 굉장히 길단 말이죠. 요즘 문제들은 뭔가 읽어볼 게 많아요. 간단한 게 없어. 그런 경우에 그 문제에서 내가 필요한 지식에 대해서만 꼭 반드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안 풀어보죠. 가만히 보면 전 문제를 자세히 안 읽어봐요. 왜? 읽기 싫으니까. 문제 읽는 거는 시험장에서 읽으면 되니까.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왜? 어차피 붙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를 많은 문제를 하면 할수록 당연히 좋은 거예요. 많은 문제를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 문제를 읽어보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만 딱 이렇게 메모를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몇 장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두꺼운 양의 책이라 하더라도 몇 장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개인정보 예외는 사물이나 법인 단체, 뭐 개인사업자 통계 이거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그죠? 사물통제. 그리고 개인정보는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알아보는 거. 입수 가능성이라는 거는 결합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 결합을 통해서. 그리고 가명 처리, 추가 정보 없이 개인정보 모르는 거. 좀 넘어가 볼게요. 랜덤 라운딩이라는 건 임의의 수를 자리로 임의의 수로 자리를 올리거나 내리는 거. 그러니까 랜덤이라는 값이 임의의 수라는 말이잖아요. 제어 라운딩은 합계 표준 편차가 동일한데, 그죠? 동일하면서 값은 바꾼다. 상하단, 정규 분포의 양쪽 끝, 노이즈 들어가면 무조건 차분 프라이버시다. 그 다음에 CVM이라는 가치 평가라는 건데 설문조사가 있고 WTP, WTA가 있다. WTP, WTA. 지불과 수용의 의사결정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그래서 과장되게 나오는 게 지불 쪽이 과장되게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건 이상에도 유출 통지를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은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은 1000건 이상인 경우 유출 신고를 해야 되고 키사해야 하는 거고 홈페이지에 7일간 거제한다. 망법은 한 건 이상 유출되면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되고 30일간 거제해야 된다. 그러면 신용정보법, 신정법에 의해서 개인 신용정보의 유출은 1만 건 이상 유출됐을 때 그때 이제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4시간 이내인가? 그럴 거예요. 24시간 이내인가? 기억이 안 나네. 뒤에 뭐 어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출 통제, 신용정보, 지금 보면 개인 신용정보는 5일간 거제해야 된다. 그죠? 신용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몇 번을 읽으라고요. 몇 번을 읽어요. 이걸 3-4번을 막 읽으면 대충 틀이 잡혀요. 머릿속에서 대충 틀이 잡히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CPPG를 가지고 CPPG 그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지식을 쓸 때가 뭐냐면 PR랑 ISMS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죠? CPPG 하나 딸라고 이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안 따고 말지.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도 뭡니까? 객관식 시험이라는 거잖아요. 뭐가 됐든. 물론 피아 같은 경우는 마지막 교시가 주관식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아닙니다. 주관식은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주관식 시험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아까 어느 정도 암기가 되면 여길 가려요. 개인정보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건 개인정보다. 결합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건 입수 가능성이다. 알고리즘 매핑 테이블 숄트값 이건 추가 정보다. 이 왼쪽을 가린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의 용어들을 내가 말로 뱉을 수 있는지 암기를 해요. 테스트 해봐야 돼. 이게 2-3일이면 돼요. 2-3일이면.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반대입니다. 이쪽을 가려요. 그러니까 이쪽을 가려요.
개인정보 예외 처리. 그 사물이나 법인, 단체, 뭐 통계 이런 거는 예외다. 그리고 CVM은 개방형법, 그죠? 그다음에 그 폐쇄형, 개방형은 주관식, 폐쇄형은 객관식. 그다음에 설문조사로 같이 조사하고 WTP, WTA가 있다. 저 지금 안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 쓰여져 있지만 로컬 일반화라는 건 특정열, 제어 라운딩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평균 이런 거는 똑같은데 값을 바꾸는 거. 랜덤은 임의의 값으로 바꾼다. 바꿀 때 어떻게? 올림과 내림으로. 일반 라운딩, 올림, 내림, 반올림. 총계는 합계, 뭐 이런 거. 익명은 추가 정보 있어도 알아볼 수 없다. 그죠? GDPR은 16세 미만. 그리고 침해 사고 시 72시간 내에 통제해야 된다. GDPR에 대해선 입수 가능성 결합. 개인정보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차분 프라이버시 노이즈 이렇게 거꾸로 양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객관식 시험도요 이렇게 양방향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 암기가 똑같지 않아요. 나 다 암기했습니다는 어떤 사람은 대충 한 경우, 물론 이렇게 하면 간신히 시험에 붙는 거야. 간신히는 가능해요. 근데 양 사이드 이쪽 가리고 이쪽 가리고 암기해서 내가 말을 뱉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확실해집니다. 이러면 우리의 목적이 달성이 돼요. CPPG의 합격이 목적이 아니라 PR을 보거나 ISMS를 볼 때 이게 기억이 나요. 이게 머릿속에 탁탁 뛰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쪽 가리고 한 번 하고 이쪽 가리고 한 번 해서 내가 말을 뱉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외워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저는 옛날에 기술사 공부할 때도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 또 진단원 시험도 이렇게 했어. 양쪽 다 가리고, 이쪽 가리고, 이쪽 가려서 내가 말을 뱉는지, 이거를 한 2, 3일이면 돼요, 사실은. 2, 3일이면 됩니다. 그 대신 단점도 있죠. 2, 3일 만에 암기가 되면 일주일 내에 다시 잊어버려요. 근데 다음에 내가 이게 필요해서 다시 볼 때는 하루면 다시 암기가 복원이 됩니다.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면요. 이게 어느 순간에는 평생 가는 수가 있어요. 네, 평생 가는 수가. 그러면 이제 ISMS 할 때, 저거 아니야? 저거 개보법 위반 아니야? 저거 안정성 확보 조치 위반 아니야? 이렇게 머릿속에서 탁탁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도 나와요? 일을 할 때도 빨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빨리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란다 이거죠. 아무튼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